한 마리의 외로운 저먼 셰퍼드가 해안에서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 플라스틱 쿨러에 탄 채 완전히 조용한 모습으로 표류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상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떠나기를 거부했다. 짖지도 당황하지도 않고 그저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그곳에서 지키고 있던 것은 구조 임무보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드러낼 것이었다. 가라앉은 비밀, 실종된 남자, 그리고 아무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선택. 이것은 죽음마저 거역한 충성심과 흐름을 바꾼 유대감에 대한 이야기다. 하지만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세계 어느 곳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댓글을 남겨주길 바란다. 당신은 잊을 수 없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외에만이 아는 침묵이 있다. 평화롭지도 공허하지도 않다. 그것은 마치 당신이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수면 아래에서 우월거리는 듯한 침묵이다. 김철수, 58세, 전직 해군 출신으로 지금은 완전한 외톨이. 철수는 낮 시간 대부분을 제주도 남쪽 푸른 바다 위를 어선으로 미끄러지듯 나아가며 보냈다. 그 배는 광택보다는 녹이스럽고 편안함보다는 개성이 넘치는 물건이었다. 예정도, 전화도 없었다. 오직 물과 바람뿐. 몇 년 동안 그런 생활이었다. 예측 가능하고 조용했다. 그날 아침까지는 해가 아직 높이 뜨지 않았을 때 그는 앞쪽에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파도 위에 떠있는 덩어리. 작고 움직이지 않았다. 철수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부표가 아니었다. 표류물도 아니었다. 해류가 약간 바뀌면서 그에게 그것이 뚜렷하게 보였다. 그리고 그의 온몸의 세포가 얼어붙었다. 떠다니는 플라스틱 쿨러 위에서 균형을 잡고 소금기로 미끈거리고 뭔가 더 검은 것으로 얼룩져 있는 것은 한 마리의 저먼 셰퍼드였다. 흠뻑 젖은 채 조용히 서 있었다. 헤엄치려 하지도 않고 낑낑거리지도 않고 짖지도 않고 그저 거기에 서서 마치 철수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와 눈을 마주치고 있었다. 이런 광경은 좀처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저렇게 멀리 바다에 있는 개라면 허우적거리고 공황 상태에 빠지고 반쯤 물에 빠져 있어야 했다. 하지만 이 개는 군인처럼 가만히 집중하며 서 있었다. 철수가 다가갈수록 그것은 점점 더 비현실적이 되었다. 물에는 피가 섞여 있었다. 대량은 아니었지만 줄기를 이루고 있었고 수면 아래에는 희미한 움직임이 있었다. 상어였다. 한 마리 이상이었다. 이빨을 가진 그림자처럼 아래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철수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몸이 저절로 움직였다. 밧줄을 던지고 스로틀을 줄이고 배전에서 몸을 크게 기울였다. 쿨러는 흔들리고 기울었지만 걔는 마지막 순간까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뛰어내렸을 때 그것은 생존을 위한 도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존재만이 보여주는 의지를 가진 도약이었다. 철수는 그 거대한 몸을 받아내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무게를 배 위로 끌어올렸다. 숨을 헐떡이고 미끈거렸지만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상황은 더욱 이상해졌다. 안도하며 쓰러지거나 지친 동물처럼 흔히 몸을 웅크리는 대신 그 개는 그저 거기에 서서 물을 뚝뚝 흘리며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몸은 떨리고 있었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전혀 다른 무언가 때문이었다. 긴장, 집중. 그러더니 철수가 오랜 구조 활동이나 임무에서도 본 적 없는 행동을 했다. 으르렁거린 것이다. 낮고 일정하게 철수에게가 아니라 수면을 향해 그들 뒤에 아무것도 없는 해역을 향해. 철수가 그것을 알아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걔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고 있었다. 같은 장소를 평범한 바다 한 구석이었지만 어쩐지 그곳이 매듭이었다. 그곳에 무언가가 있었다. 걔가 남겨두고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무언가가. 철수는 배를 약간 시험삼아 선회시켰다. 걔는 앞으로 나아갔다. 다시 한번 선회. 또 한 걸음. 철수는 멈췄다. 그는 다시 앉아 이제 자신의 배 선수에서 파수꾼처럼 서 있는 그 동물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었다. 단순한 개도 아니었다. 더 이상 아니었다. 이 존재에게는 목적이 있었고 방향성이 있었다. 마치 그가 시작한 무언가를 끝내기 위해 철수를 선택한 것 같았다. 그리고 몇 년 동안 누구의 지시도 따르지 않았던 남자. 철수는 스로틀에 손을 뻗고 수면을 바라보며 알았어, 녀석, 보여줘 라고 속삭이는 자신을 발견했다. 어떤 개가 상어가 우글거리는 바다를 표류하다가 떠나기를 거부하는 것일까?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될 것이었다. 스로틀이 풀리는 순간 바람은 잠잠해졌고 철수는 마침내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는 낡은 방수포를 바닥에 던지고
개에게 앉으라고 달랬다. 진정해. 그는 개보다 자기 자신에게 타이르듯 중얼거렸다. 하지만 개는 앉지도 않고 꼼짝도 하지 않고 마치 조각상처럼 뒤에 같은 해역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서 있었다. 철수가 이전에 느꼈던 그 조용한 압박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다. 현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무게였다. 철수는 양동이를 잡고 깨끗한 물을 채워 바닥을 미끄러뜨렸다. 개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그는 정어리 통조림을 따서 한 조각을 방수포 근처에 놓았다. 냄새조차 맡으려 하지 않았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충격도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이상한 것이었다. 이 개는 안전을 찾고 있지 않았다. 다른 무언가, 아직 그곳에 있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철수는 밖으로 나가 무전기를 켰다. 해양경찰, 여기는 딜라일라오. 비정상적인 구조를 보고한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대략적인 좌표를 알려주고 잠시 머뭇거렸다. 그리고 더듬거렸다. 가슴속 무언가가 꽉 조여왔다. 개는 선수 쪽으로 다가가 다시 수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철수의 손가락은 마이크 위에서 망설였다. 그는 보고를 마치지 않았다. 대신 신호를 끊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그에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실이다. 그리고 일단 당기기 시작하면 무엇이 풀려나올지 각오해야 한다고. 선실로 돌아오자 개는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빠르지 않고 선미 근처에서 신중한 원을 그리고 있었다. 코를 킁킁거리고 몸은 긴장하고 꼬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한 바퀴 돌 때마다 그는 멈춰 서서 수평선을 훑어보고 그리고 정확히 같은 궤적을 반복했다. 마치 무언가를 재현하고 있는 것 같았다. 보이지 않는 발자국을 따라서 의식, 기억, 철수는 몰랐지만 그것은 그에게 오한을 느끼게 했다. 그는 전쟁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도 말이다. 해가 하늘 낮은 곳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갑판에 금빛 햇살이 쏟아졌다. 철수는 닻을 내리고 밤에는 쉬기로 했다. 개는 결국 지쳐 쓰러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는 따뜻한 수건과 작은 담요를 던져주고 개에게 공간을 주고 맥주를 따고 침묵이 피부 아래에서 간지럽지 않은 척했다. 하지만 몇 시간이 흘렀다. 개는 결코 눕지 않았다. 대신 그는 등을 곧게 펴고 마치 불 없는 등대처럼 어스름한 바다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첫 별이 수평선 위에서 반짝이기 시작했을 때 철수는 다른 것에 심했다. 소리였다. 처음에는 희미했고 파도 소리보다 더 규칙적인 부드러운 물소리였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더니 더 날카로운 소리, 금속이 금속을 치는 듯한 소리, 느리고 반향하며 그리고 무섭도록 의도적이었다. 철수는 맥주를 내려놓았다. 소리는 배에서 나는 것이 아니었다. 물속에서 들려왔다. 그는 선수 쪽으로 움직였다. 개는 돌아보지도 않고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철수는 어둠을 훑어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파도와 바람, 그리고 뱃속 깊은 곳에서 너는 여기에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무언가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보았다. 수면 바로 아래에서 반짝이며 마치 달빛에 비친 강철의 빛처럼 나타난 것과 같은 속도로 사라졌다. 물고기가 아니었다. 부표도 아니었다. 뭔가 인공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사라졌다. 철수는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그의 손은 개의 털에 닿았다. 젖어 있었고 뻣뻣했고 떨리고 있었지만 두려움 때문은 아니었다. 개는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는 경계하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철수는 이해했다. 이 개는 우연히 그의 삶에 흘러든 것이 아니었다. 길을 잃은 것도 아니었다. 그가 철수를 여기까지 이끌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 아래에 있는 것은 아직 떠오르지 않았다. 바다에서 표류하는 것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찾아오는 것들도 있다. 그리고 이 녀석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해돋이는 평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그것은 위문을 가져왔다. 철수는 반쯤 빈 커피 머그잔을 들고 한숨도 자지 못한 눈으로 키를 잡고 있었다. 개도 잠들지 않았다. 정말로는 그는 밤새도록 경계를 섰고 근육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기억을 가득 담은 용수철처럼 단단히 긴장되어 있었다. 이 동물이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는 그것을 쓰러진 전우를 버리지 않는 군인처럼 그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 철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안에도 무언가가 변해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낚시 이야기도 길 잃은 개를 구하는 이야기도 아니었다. 이것은 결코 풀려서는 안 될 스웨터에서 뽑아낸 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는 배를 약간 해안 쪽으로 돌렸다. 어쩌면 돌아가서
다른 누군가에게 해결하게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가 키를 조종하는 순간 걔는 놀라운 힘으로 앞으로 뛰쳐나와 선수의 자리를 잡고 낮고 의도적인 으르렁거림을 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거절이었다. 철수는 생각했다. 그는 멈춰 서서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알았어. 그는 중얼거렸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자. 걔의 조용한 안내에 따라 철수는 배를 동쪽으로 표류시켰다. 바다는 잔잔했고 너무나 잔잔해서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철수가 그들이 유령을 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을 바로 그때 그는 그것을 보았다. 앞쪽에 떠있고 해초와 너덜너덜한 그물에 얽혀있는 것은 구명조끼였다. 찌그러지고 표백되고 가장자리가 찢어져 있었다. 그는 엔진을 줄이고 조심스럽게 그것을 끌어당겨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붉은 얼룩에 그리고 그는 그것을 보았다. 칼라 안쪽에 손으로 꿰매진 무언가. 메시지. 구명조끼 안감에 누군가의 마지막 생각이 물리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처럼 어지럽고 급하게 쓴 글자들이 꿰매져 있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형에게 내가 남았다고 전해주시오. 철수의 손가락이 굳게 움켜쥐어졌다. 구명조끼는 조용히 갑판에 떨어졌다. 걔는 끙끙거렸고 그리고 처음으로 긴장도 경계도 아닌 고통이라는 감정을 동반하며 움직였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 구명조끼 냄새를 맡고 그리고 천천히 누웠다 쓰러진 것이 아니라 웅크린 것이 아니라 경의를 표하며 그의 머리는 마치 그것이 신성한 것이고 있기를 거부한 누군가의 마지막 흔적인 것처럼 피로 얼룩진 천 위에 놓였다. 철수는 숨을 삼켰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길 잃은 동물이 아니었다. 이것은 사랑이었고 목적이었고 논리를 초월한 충성심이었다. 하지만 그때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이 시야에 들어왔다. 동쪽으로 이어지는 바다 위에 희석되었지만 부인할 수 없는 희미한 붉은 흔적. 철수는 눈으로 그것을 쫓았고 초를 거듭할수록 뱃속 깊은 곳이 쥐어짜듯 아팠다. 그것은 무작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끌려간 흔적 같았다.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끌려갔고 그리고 걔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눈은 이제 수평선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의 몸은 다시 긴장했고 그의 자세에는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철수에게 알리는 조용한 명령이 있었다. 그는 해양경찰에 무선 연락하지 않았다.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항로를 다시 설정하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곳에 무언가가 있었다. 걔가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리며 지키려 했던 무언가. 그리고 이제 철수도 그 일부였다. 왜냐하면 어떤 구조는 걔에서 시작되고 어떤 구조는 그 개가 남겨두기를 거부한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바다에서는 바람이 잠시 동안 너무 오래 멈추는 순간이 있다. 그리고 공기가 파도에게 들려주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속삭이려는 것처럼 피부에 압박해온다. 지금이 그런 느낌이었다. 철수가 피로 희미해진 흔적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자 바다는 부딪히지도 거칠게 일렁이지도 않았다. 그것은 기다렸다. 하늘조차도 혼란스러워 보였고 구름이 끼었지만 숨을 죽이고 있었다. 뱃사람들이 결코 신뢰하지 않는 그런 고요함이었다. 그는 항로를 동쪽으로 조정했다. 걔는 그의 옆에 당당히 서서 마치 그들이 무엇을 발견할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매마일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자 배가 삐걱거렸다. 파도 때문이 아니라 공기 중이 더 밀도 높은 무언가 때문이었다. 앞쪽 그들이 바로 옆에 올 때까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반쯤 가라앉은 새우잡이 어선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녹슬고 썩고 해양경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패선으로 기록될 바다의 잔해였지만 물이 결코 삼키지 못한 비밀처럼 잊힌 채 그곳에 놓여 있었다. 철수가 선체 플레이트를 보기 전에 걔는 으르렁거렸다. 크지도 공격적이지도 않았지만 본능적인 목구멍에서의 반응이었다. 철수의 직감도 마찬가지로 반응했다. 그는 천천히 조용히 접안했고 한 손은 스로틀에 다른 한 손은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손전등에 놓았다. 녹슨 금속 갑판에 발을 디뎠을 때 그는 개가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신 점원 셰퍼드는 얼어붙었고 한쪽 발을 들고 몸을 긴장시키고 시선은 배의 가장 낮은 층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아래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그들이 온 이유였다. 갑판은 철수의 부츠 아래에서 신음했다. 기름막이 뒤쪽에 퍼졌고 악취가 금세 코를 찔렀다. 녹, 생선 썩는 냄새, 그리고 뭔가 화학적인 것의 혼합 냄새. 그는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좁은 선실 안을 훑어보았다.
그곳은 텅 비어 있었지만 버려진 것은 아니었다. 철수의 눈은 인간의 존재 흔적을 포착했다. 새 콩통조림, 며칠 동안 말아 올리지 않은 것처럼 납작해진 반으로 접힌 침낭, 그 아래에 젖은 재가 있는 녹슨 주전자. 누군가가 최근에 이곳에 있었고 어쩌면 아직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는 벽을 보았다. 금속에 깊고 어지럽게 공황 상태에서 새겨진 것처럼 거기에는 개를 믿어라 라는 글이 있었다. 그는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발소리도 반향도 없이 그저 그 침묵만이 다시 다른 무엇보다도 크게 울려 퍼졌다. 그는 구석에 던져진 더플백을 열었고 안에는 사진이 있었다. 구겨지고 물에 젖었지만 온전했다. 개가 찍혀 있었다. 더 젊고 더 마르고 하네스를 착용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군복을 입은 두 남자가 서 있었다. 한 명은 키가 크고 다른 한 명은 더 건장했다. 한 명은 철수가 즉시 알아볼 수 있는 해군 휘장을 달고 있었다. 다른 한 명은 얼굴이 물에 젖어 반쯤 손상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자세는 충분히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다. 그들은 전우였다. 철수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그러고 나서 아직 밖에 있고 움직이지 않지만 이제는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떨고 있는 개를 바라보았다. 마치 더 이상 묻어둘 수 없는 무언가를 억누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자 갑판 아래에서 소리가 났다. 금소금, 바다에서가 아니라 선실 안에서 느리고 규칙적으로 누군가가 금속을 강철 위에서 끄는 듯한 소리였다. 철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움직였다. 숨은 얕았고 온몸의 근육은 그가 오래전에 잊었다고 생각했던 해군 시절의 훈련을 기억해냈다. 개는 짖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아래 갑판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 그곳에 무언가가 있었다. 이 개를 상어가 우글거리는 바다를 헤엄쳐 건널 만큼 오랫동안 살려두었던 무언가. 떠다니는 쿨러를 신성한 것처럼 지키게 했던 무언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철수는 바다에서 탐정놀이를 할 계획은 없었다. 하지만 반쯤 가라앉은 새우잡이 어선 아래 갑판의 녹슨 해치 위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손전등을 들고 있을 때 계획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개는 아직 입구에 있었고 움직이지 않고 머리를 낮게 숙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그 눈은 마치 그 아래에 금속 이상의 것을, 숨결을, 기억을, 뭔가 신성한 것을 담고 있는 것처럼 그 해치에 못 박혀 있었다. 아래에서의 금속음은 멈췄다. 침묵이 돌아왔지만 그것은 안도가 아니었다. 더 나빴다. 압박감으로 맥동하고 있었다. 철수는 뭉클이고 천천히 해치를 들어올렸다. 경첩이 항의하듯 삐걱거렸고 그리고 목이 조이는 듯한 강렬한 악취의 파도에 휩싸였다. 디젤, 소금, 땀, 그리고 무언가 다른 것, 생존. 아래 공간은 남자가 무릎을 꿇는 것이 겨우 가능한 높이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누군가가 있었다. 먼저 손이 움직였고 그러고 나서 희미한 몸의 윤곽이 보였다. 철수는 무릎을 꿇고 재빨리 손을 뻗어 남은 힘을 다해 그 모습을 끌어올렸다. 그 몸은 흠뻑 젖었고 햇볕에 그을렸고 탈수 증상으로 눈이 퀭했지만 살아있었다. 간신히 남자는 자신의 숨에 기침을 했고 입술은 갈라졌고 얼굴은 유령처럼 창백했다. 그는 한번 눈을 깜빡이고 그러고 나서 시선을 위로 돌리고 얼어붙었다. 그의 시선은 철수에게 있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뒤에 있는 개에게 있었다. 당신, 개를 따라왔소? 남자는 쉬어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성대가 조수와 함께 말라버린 것처럼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그저 그 남자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아직 떠내려갈지도 모르는 것처럼 의식에 매달리고 있는 이 인간 유령을. 걔는 이제 조심스럽게 다가와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했다. 그리고 남자는 미소 지었다. 희미했지만 진짜였다. 철수는 그를 완전히 열린 선실로 끌어올려 벽에 기대게 하고 물을 건넸다. 남자는 천천히 한 모금 한 모금이 결정인 것처럼 마셨다. 그러더니 그는 손을 뻗었다. 철수에게가 아니라 개에게. 그의 떨리는 손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의 목에 닿았다. 개는 움직이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그저 눈을 감고 기대었다. 철수는 그들 위에 서서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그는 마침내 그 순간을 깼다. 당신은 누구요? 남자는 숨을 내쉬었다. 박지훈, 잠수사, 민간 해양업자요.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소. 그는 위 갑판을 가리켰다. 그들이 우리를 쫓아왔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소.
내 동료는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철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배가 당했어. 무전기도 망가졌고 나는 갇혔어. 기회는 단 하나뿐이었어. 걔를 보내는 것, 그를 표류시키는 것. 만약 누군가가 그를 따라왔다면 그것은 아직 좋은 사람이 밖에 있다는 뜻이었어. 철수는 걔를 보았다. 이제 지훈의 옆에 부대와 제외한 군인처럼 앉아 있었다. 왜 직접 헤엄치지 않았어? 지훈은 다시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이 수면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오. 하지만 그를 위해서가 아니었어. 지훈은 갑자기 경계했다. 당신 케이스를 찾았어? 철수는 머뭇거렸다. 지훈은 방구석을 가리켰다. 철수는 그의 시선을 따라 찌그러지고 사슬로 묶이고 단단히 봉인된 작은 로커를 보았다. 안에는 방수 케이스가 있었다. 그는 그것을 천천히 열었다. 서류, 봉인된 일지, USB 메모리, 그리고 군 인식표. 인식표의 이름은 지훈의 것이 아니었다. 철수는 그것을 들어올렸다. 이것은 누구요? 지훈은 시선을 돌렸다. 형의 것이오. 걔는 누워 지훈의 부츠에 머리를 대고 길고 조용한 숨을 내쉬었다. 이것은 구조되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누군가가 시작한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내려 했던 자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들과 진실 사이에 가로막힌 유일한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한 마리의 개였다. 남쪽 하늘에서 비가 스며들고 있었다. 두꺼운 구름이 터질 듯한 멍처럼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철수는 바다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대시보드의 기압계는 위험할 정도로 떨어졌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직 아니었다. 그는 지훈의 맞은편에 앉아 남자의 이야기에 여전히 충격을 받고 있었다. 그의 말은 누군가가 태우려 했던 책에 흩어진 페이지처럼 느껴졌다. 진실의 절반만이 남아있었다. 지훈은 다시 천천히 물을 한 모금 마셨고 손은 추위 이상의 것에서 떨리고 있었다. 개의 이름은 영웅이오. 그는 쉬어있는 목소리로 거의 눈을 들지 않고 말했다. 내 형과 같소. 형이 파견에서 돌아온 날 그를 기리기 위해 이름을 지었소. 어쩌면 형의 일부를 곁에 둘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소. 철수는 개에게 시선을 돌렸다. 영웅. 만약 그것이 그의 이름이라면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 철수의 가슴을 조이는 듯한 절대적인 충성심으로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에는 뭔가 섬뜩한 것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었다. 이것은 무언가를 목격한 개였다. 입 밖에 낼 수 없지만 잊을 수도 없는 무언가를. 지훈은 뒤로 기대앉았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점차 안정되고 있었다. 우리는 민간업자에게 고용되었소. 뒤에서 자금 지원을 받았소. 앞바다에서의 심해 인양 작업이었소. 우리가 찾은 것은 단순한 고철이 아니었소. 군의 것이었소. 그는 케이스를 쳐다보았다. 형의 일지요. 안에 USB는 이야기가 아니오. 증거요. 철수는 눈을 가늘게 떴다. 무슨 증거요? 지훈은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앞으로 말하려는 것의 무게에 표정이 무너졌다. 보도되지 않은 임무였소. 해군 잠수부대가 2년 전에 앞바다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소. 기밀로 분류된 자네요. 상층부가 은폐했소. 하지만 형은 그 인양팀에 있었소. 그는 그것을 기록했소. 이름, 좌표, 사진. 그가 증거를 삭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우연한 정찰 임무에 재배치되었소. 그는 돌아오지 못했소. 지훈은 다시 개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살아남은 것은 영웅뿐이었소. 철수는 얼굴을 쓸어내렸다. 모든 것이 조수처럼 그의 발밑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조용한 낚시 여행이 거대한 무언가로 변해버렸다. 누군가가 쫓아왔다고 했소. 누구요? 지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우리를 그곳으로 보낸 것과 같은 자들이오. 그 자네에 대해 이야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들이오. 나는 미행당하고 감시당했소. 그들은 우리가 다시 그것을 찾기를 기다렸다가 그리고 우리를 없애려 했소.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밖에서는 멀리서 천둥이 났고 지친 듯이 울렸다. 지훈은 똑바로 앉았고 눈을 크게 떴다. 움직여야 하오. 철수는 눈을 깜빡였다. 무엇을? 그들은 저 케이스를 노리고 올 것이오. 항상 그랬어. 마치 신호라도 한 듯. 영웅은 한 번 날카롭고 긴급하게 짖었다. 안개를 가르는 신호탄 같은 소리였다. 철수는 벌떡 일어났다. 선실에 깨진 창문을 통해 수평선에 무언가가 보였다. 작고 빠르고 어두운 배였다. 등불도 깃발도 없이 그저 조용한 그림자가 폭풍의 가장자리를 가르며 똑바로 그들을 향해 오고 있었다. 철수는 케이스를 움켜쥐고 쾅 닫았다.
해양경찰을 기다릴 시간이 없소. 지우는 일어서려고 애썼다. 엔진으로 가시오. 내가 후방을 엄호하겠소. 영웅은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달려가 마치 그날 아침 일찍 그랬던 것처럼 선수의 자리를 잡았다. 마치 이것이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무언가의 마지막 단계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저 부서진 배에 타고 있는 누구도 지금 질 수 없었다. 진실을 침묵 속에서 죽게 하는 것을 거부한 개에게 매달리고 있는 남은 모든 것을 걸고 비는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것은 시트처럼 쏟아져 내렸고 마치 대양의 하늘이 마침내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른 것처럼 두들겨댔다. 번개가 멀리서 이전보다 더 가까이서 번쩍였고 바다는 선체 아래에서 거칠게 일렁이며 녹슨 선체에 주먹 같은 파도를 내리쳤다. 하지만 배 위에 누구도 숨으려 하지 않았다. 철수도, 지훈도, 그리고 다시 배 선수의 자리를 잡은 개 영웅도 귀를 쫑긋 세우고 젖은 털이 근육에 달라붙었고 그의 몸은 마치 순수한 의지만으로 배를 묶어두고 있는 것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지훈은 봉인된 케이스를 구명줄처럼 가슴에 꼭 안고 폭풍 소리에 묻혀 소리쳤다. 그들이 가까이 왔소. 해양경찰보다 먼저 그들에게 발견되면 끝이오. 알겠소?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다가오는 배를 보고 있었다. 검은 선체, 아무런 표시도 없이 파도를 외과 수술처럼 조용히 가르며 나아가는 배. 조난 신호도 무선 연락도 없이 그저 그 느낌이 다시 저 배 안에 있는 누구든 질문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는 그 끔찍한 확신. 그들은 삭제하기 위해 이곳에 있었다. 아래로 내려가시오. 철수는 키를 더욱 꽉 잡으며 소리쳤다. 그리고 저개를 가까이 두시오. 하지만 영웅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조금도. 그는 마치 밤샘을 지키는 유령처럼 선수에 머물러 있었다. 그의 눈은 폭풍 속의 그림자에, 앞쪽의 그림자에 못 박혀 있었다. 이제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그림자에 빠르게 그들이 선회하고 있어. 지훈이 소리쳤다. 우리를 보았어. 다음에 일어난 일은 끊어질 듯한 철사처럼 늘어진 몇 초 동안 전개되었다. 섬광, 그리고 굉음, 천둥이 아니었다. 총성이었다.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 두 번째 발은 돛대 꼭대기를 부수고 나무와 강철 파편을 쏟아냈다. 철수는 스로틀을 최대로 밀었다. 배는 신음했고 반응이 느렸고 그 노후함은 다가오는 포식자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영웅은 갑자기 선수에서 뛰어내려 철수가 들어본 적 없는 격렬함으로 짖었다.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였다. 그는 미끄러운 갑판을 달려 마치 다시 태어난 생물처럼 나무 상자와 감긴 밧줄 사이를 누비고 다녔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배 가장자리에서 폭풍 속으로 곧장 뛰어들었다. 영웅, 지훈의 비명은 목구멍에서 쥐어짜는 듯한 끊어진 소리였다. 물보라는 비에 삼켜졌다. 철수는 배전으로 이동하여 미친 듯이 찾았지만 바다는 혼돈이었고 파도는 숨쉬는 괴물처럼 일렁였다. 다른 배는 망설였고 잠시 속도를 늦췄고 그 탐조등은 폭풍 속에서 격렬하게 흔들렸다. 새로운 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신호탄 붉고 밝게 타오르며 배 후방 근처 어딘가에서 발사되었다. 철수도 지훈도 아니었다. 영웅의 위에서였다. 신호탄은 그의 하네스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것은 하늘로 치솟아 핏빛 해성처럼 두 배 위로 호를 그리며 그리고 불과 빛의 구체로 폭발했다. 그것은 크고 눈이 멀 정도로 밝았고 놓칠 수 없었으며 그리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다. 다가오던 배는 방향을 틀어 크게 선회했다. 안에 있던 누구든 보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빛이 그들을 노출시켰다. 영웅이 그들의 표적을 끌어들였고 둘 다를 구했다. 지훈은 이미 난간 너머로 몸을 기울이고 눈은 광기에 차 있었고 바람을 향해 외치고 있었다. 돌아와, 힘내, 녀석, 영웅, 돌아와. 대답은 없었다. 오직 비와 물과 침묵뿐이었다. 10분이 지나고 그리고 20분이 지났다. 해양경찰 배가 그 자체의 천둥처럼 도착했다. 탐조등이 갑판을 비추고 명령이 외쳐지고 밧줄이 던져졌지만 철수는 움직이지 않았다. 지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거기에 서서 마치 바다가 뭔가 신성한 것을 훔쳐간 것처럼 둘 다 바다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자 배 측면에서 부드럽고 금속성에 긁히는 소리가 났다. 철수가 먼저 돌아보고 무릎을 꿇었다. 발이 하나 올라오고 그리고 또 하나. 영웅은 온몸에 상처를 입고 귀에서 피를 흘리고 눈은 흐릿했지만 여전히 날카롭게 소리 없이 철수의 팔에 쓰러졌다. 울음소리도 낑낑거림도 없이 그저 존재감뿐이었다.
지우는 그들 옆에 주저앉아 손을 개의 가슴에 대고 그것이 오르내리는 것을 느꼈다. 느리고 약했지만 살아있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다. 말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저 배에 타고 있던 누구든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게는 구조를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돌아왔다. 다음날 아침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바다는 잠잠해졌고 그 분노는 다 써버렸다. 공기는 다시 부드러웠고 소금과 그 이상의 무언가 공허하지 않고 그들을 통째로 삼킬 뻔했던 밤이 남긴 말없는 무게로 가득 찬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해양경찰은 진술을 듣고 케이스를 조사하고 증원군을 불렀다. 하지만 철수는 경찰관들이 파일, 일지, USB 메모리를 보는 모습에 마치 그 이야기에 손을 대는 것은 그것에 의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 알고 있는 듯한 똑같은 조용한 망설임으로 영웅이 배로 돌아온 이후로 지우는 침묵했다. 그는 지금 그의 옆에 앉아 한 손을 부드럽게 개의 목에 얹고 엄지손가락으로 그의 젖은 털을 쓰다듬고 있었다. 영웅은 많이 움직이지 않고 그저 지훈의 무릎에 기대앉아 꼬리는 여전히 움직이고 숨은 규칙적이지만 얕았다. 그는 모든 것을 마지막 한 방울의 본능, 추진력, 헌신을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위해 바쳤다. 철수는 그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해양경찰 지휘관을 옆으로 불렀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요? 그는 물었다. 경찰관은 한숨을 쉬었다. 그 일지는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생님, 이런 일들은 믿어지는 것보다 묻히는 경우가 더 많소. 비록 증인이 있더라도 경찰관은 영웅을 보았다. 비록 영웅이 있더라도 그것이야말로 아무도 입 밖에 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었다. 지우는 살아남았다. 철수는 도왔다. 하지만 영웅은 증명했다. 그것이 편리하지 않을 때, 그것이 아플 때, 그것이 거의 당신을 죽일 뻔했을 때 충성심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증명했다. 그들은 정오까지 배를 떠났다. 영웅은 돌아오는 길 내내 지훈의 옆에서 쉬었다. 짖지도 낑낑거리지도 않고 마치 보이지 않는 횃불을 넘겨주고 자신의 임무의 역할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조용한 신뢰를 보냈다. 이틀 후 제주도로 돌아온 지훈은 스스로 요양시설에 들어갔다. 그는 공식적으로 서류를 제출했다. 그들은 침묵으로 응답했다. 그는 항의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소음으로 인해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철수는 매일 방문했지만 그것은 지훈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영웅을 위해서였다. 처음 몇 번 걔는 거의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하지만 5번째 방문에서 철수가 문을 들어서자 영웅은 천천히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단호하게 일어섰다. 그는 철수의 다리에 몸을 비볐다. 소리도 구걸도 없이 그저 선택이었다. 지훈이 현관에서 나왔다. 그는 더 이상 나를 기다리지 않소.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는 이미 선택했소. 철수는 망설였다. 정말 괜찮겠소?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형을 잃었지만 이야기는 잃지 않았소. 그리고 영웅은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 이상을 돌려주었소. 극적인 연설도 영화 같은 작별 인사도 없었다. 그저 한 남자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구조를 위해서가 아니라 위미를 위해 돌아오기를 선택한 개 옆을 걸어 집으로 돌아갈 뿐이었다. 몇 주가 흘렀다. 영웅은 회복했다. 그는 철수의 배의 지정석에 마치 항상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자리를 잡았다. 철수는 여전히 낚시를 했고 여전히 푸른 바다로 표류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때때로 그들은 모든 것이 시작된 곳 쿨러 지느러미 침묵을 지나가곤 했다. 그리고 영웅은 수평선을 바라보았고 그만이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을 하고 있었다. 철수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리고 때때로 무심코 알겠어 라고 속삭이곤 했다. 왜냐하면 어떤 이야기는 말해지지 않는다. 그것들은 지켜진다. 그리고 어떤 개들은 그저 바다를 살아남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바다가 익사시키려 했던 것을 운반한다.